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위험물 과목을 강의하는 이재욱입니다. 자, 요 위험물 과목에 있어서 실기 부분을 강의를 할 겁니다. 그게 지금은 첫 번째 파트인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에 대해서 연소 이론, 소화 이론 이렇게 해서 쭉 갈 건데,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다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은 필기를 패스하셨던 부분입니다. 그죠? 굉장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넘어야 되는 7부 능선은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실기에 있어서 동영상 문제라든가 또 직접 손으로 적어야 되는 크게 적는 부분은 없지만 화학식도 좀 써가면서 적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던 필기 부분에 있어서 가졌던 지식을 다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조금 써머리 하듯이 요약해서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 하듯이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어떻게 시간적인 절약을 할 수 있고, 그죠? 요약을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어떻게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필기에서의 지식을 한 번 더 습득을 하시고, 그리고 필기 교재가 있다 하면 더 좋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시는 부분, 이 부분 내가 좀 부족한데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기출 문제를 뒤에 가서 제가 또 풀어드리겠는데, 그 부분에서 그때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 있던 문제가 반복해서,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내지는 외워두십시오 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거기서 있어서 우선 연소 이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소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죠? 그죠? 물질이 빛과 열을 내면서 급격히 산화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연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냥 발열을 하거나 빛만 내는 것은 연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연소다. 기본적으로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됐다. 이것은 완전 연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이제 사류라든가, 즉 CH 고리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연소를 하게 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탁 나오고 끝이 나버립니다. 완전 연소에 있어서는, 불완전 연소인 경우에는 어떻게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적으로는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가연 성분이 어떻게 완전히 산화되는 현상이 그것이 완전 연소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불완전 연소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부족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거름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완전 연소가 왜 일어나느냐? 산소가 공급이 어떻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위의 온도라든가, 혹은 불꽃이 냉각되거나 온도가 굉장히 낮을 때, 그 다음에 연소기구가 맞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가스 조성도 어떻게 맞지 않다. 왜? 가스 조성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근데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밸런스가 깨어진 상태, 가스 조성이 맞지 않는 상태는 당연히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연소의 3요소는 너무 쉽죠. 이제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소가 될 수 있는 물질, 즉 가연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어떻게 불꽃을 탁 하고 당겨주면은 탑니다. 그죠? 연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연물, 산소 공급원, 그 다음에 점화원, 이렇게 있겠죠.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한자면은 연쇄 반응이 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연소의 4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연물을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게 돼야 되느냐? 바로 발열량이 커야 됩니다. 탈 때.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되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되고, 산소하고 잘 결합할 수 있는 친화력이 있어야 되고, 표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발열량이 크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열 전도율이 적어야 되나?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잘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잘 전달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열 전도율이 낮다는 거죠. 열을 잘 전달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자체는 어떻게 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뜨거운 상태예요. 조금만 툭 찌르면 어떻게 폭발할 수가 있겠죠. 그죠? 불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적다. 즉, 산소하고 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크면은 어떻게? 더 많은 산소가 가든지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줘야지 활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금만 줘도 얘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예요. 즉, 잘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활성 에너지가 작아야 된다는 것. 당연히 또 산소하고 잘 친하다. 그죠? 그렇다면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죠. 즉, 잘 탈 수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인 넓은 것은 또 당연할 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은 이미 반응이 완결된 안정한 산화물입니다. 그죠? 이산화탄소, 물, Al2O3라든가, 그 다음에, SiO2.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용적원소. 자, 주기율표. 여러분들이 이 주기율표에 대해서, 난 화학적인 베이스가 약한데,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위험물을 공부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원소기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아셔야 되고, 가능한 한 위치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기율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나, 마 이렇게 쭉 갑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쪽에 있는 것들. 이쪽이 뭐? 바로 영적입니다. 즉, 이 족자는 바로 다리를 말한 겁니다. 즉, 같이 연결할 수 있는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 그래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단원자 분자로 존재를 하게 되는 물질들이고 얘네들은 활성이 없다. 그래서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불활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얘네들은 활성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활성이 없으니까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을 하는 물질인 질소라든가 질소산화물, 녹스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산소하고 질소가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은 가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산소 공급원은 뭡니까? 산화성 물질이라든가 혹은 조연성 물질, 1류하고 6류죠. 그 다음에 더 첨가하자면 5류인 자기 반응성 물질도 어떻게? 당연히 산소 공급원이 됩니다. 그럼 산소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마찬가지로 산소 공급원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점화원은 뭡니까? 연소를 하기 위해서 물질에 활성을 주는, 즉 불을 당겨주는 것들입니다. 그죠? 자, 거기에는 전기 불꽃, 정전기 불꽃, 낙뢰, 산화열, 뜨거운 것들, 그 다음에 마찰, 충격에 의한 불꽃, 그 다음에 산화열,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전기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씩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전기는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접지를 한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어떻게 70% 이상으로 한다. 혹은 공기를 이온화시키는 것.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낙뢰에 대해서 이것은 필기에서 주로 많이 나오죠. 어떻게 하느냐? 필의 설비에 대해서, 그죠? 필의침과 돌침, 필의도선, 접지전극,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각각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연소가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나냐? 기체, 액체, 고체에 따라서 연소의 형태가 나뉘어지죠. 그죠?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기체 연소는 발염 혹은 불꽃 염소라고 합니다. 즉, 불꽃은 있지만 불티가 없는 것. 그죠? 즉, 발염, 불꽃 연소, 그 다음에 확산 연소, 이것이 바로 기체의 연소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정상 연소와 비정상 연소가 있는데, 대부분의 기체의 연소 형태는 정상 연소입니다. 그죠? 그런데 비정상 연소란 건 뭐냐? 바로 많은 양의 가연성 기체하고 공기가 혼합돼가지고 밀폐 용기 중에 있을 때 점화되면서 연소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일시에 폭발하게 되는 것. 이것이
비정상 연소입니다. 즉 완만하게 연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애가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정상 연소입니다. 자, 그 다음 액체의 연소는 크게 증발과 액적 연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증발 연소에는 어떤 것? 알코올, 에테르, 석유, 아세톤, 촛불 이런 것들은 바로 증발 연소가 되고 점도가 높은 벙커시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액적 연소가 된다. 그 다음에 고체 연소에는 크게 표면, 분해, 증발, 자기 연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표면 연소에는 어떤 것들이냐? 바로 목탄, 숯, 코크스, 금속분 이것이 바로 표면 연소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분해 연소는 석탄, 종이, 목재, 플라스틱 그 다음에 점도가 높은 그러한 액체 연료들이 어떻게? 분해 연소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증발 연소 여기는 나프탈렌이라든가 앞서 했던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장내, 유한, 왁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바로 증발 연소가 되겠고 자기 연소는 뭐겠습니까? 화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오류 위험물들이 바로 자기 연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연소의 재반 사항에 있어서 자, 인화점과 발화점, 연소점 이런 것들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인화점과 발화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수차례 필기에서 어떻게 공부하시면서 많이 봤었을 거예요. 그죠? 자, 큰 차이는 뭡니까? 바로 점화원이 있다 없다가 바로 인화점과 발화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즉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습니다. 근데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습니다. 즉 발화는 점화원 없이 축적된 열만으로도 어떻게? 연소를 일으키는 최저 온도를 바로 발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에 대해서는 분자량이라든가, 발열량이라든가, 화학적 활성도라든가, 산소의 친화력, 압력이 높을 때, 조금 더 위험해지게 될 때 어떻게? 바로 발화점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 구조가 좀 복잡하고, 열 전도율이라든가, 공기압, 습도, 가스압이 낮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바로 발화점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연소점은 어떻게? 점화원을 제거하더라도 계속 탈 수 있는 온도를 말하고 인화점보다 보통 한 4에서 5도 정도가 낮다는 것. 그죠? 자, 연소 범위는 바로 연소 한계, 가연 범위, 폭발 범위, 폭발 한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죠? 자,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서 폭발할 때 폭발할 수 있는 농도의 범위로서 여러 가지 중요 원소들에 대해서 필기 교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걸 다 일일이 외워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너무 많아요. 그거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죠? 뜬금없이 저희들도 출제위원장한테 가서 아무 가스나 탁 들이밀고 가가지고 폭발 범위가 어떻게 돼요? 대답 못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 부분은 제가 그런 것들 외우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에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체크해서 외워주십시오라고 한 것들 한 서너 가지가 있을 거예요. 메탄이라든가 아세틸렌, CO 이런 것들은 몇 개가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폭발 범위하고 그 다음에 압력의 관계입니다. 자, 가스압이 높아지면 당연히 발화온도는 낮아지고 폭발 범위는 넓어지겠죠. 즉 가스압이 높아진다. 아, 위험해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발화온도는 낮아집니다. 발화온도는 낮아집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폭발 범위는 넓어져요. 근데 앞에서 착화점, 즉 발화점 같은 경우는 열 전도율이라든가 공기압, 습도나 가스압이 낮을 때 이거 뭐냐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스압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서 미치는 그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가스 자체의 압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낮아지는 조건에서의 가스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의 가스 압력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압력. 그래서 압력이 높을 때라고 한번 나와 있죠. 그죠? 그 부분을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주위의 압력이 가해지는 압력이 더 높을 때 그때는 어떻게 폭발 범위는 넓어집니다. 자, 그런데 수소하고 공기 혼합가스는 조금 달라져요. 10기압까지는 폭발 범위가 좁아지는데 그 이상 되면 다시 확 넓어집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일산화탄소하고 공기 혼합가스는 어떻게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 범위가 오히려 좁아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가스 압력이 대기 압력 이하로 낮아질 때는 폭발 범위가 좁아진 거예요. 자체 압력이
지금 이 대기압보다 낮아지면은 폭발 범위가 좁아진다는 말은 뭡니까? 덜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은하계에서는 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온도에 따라서 발광되는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죠? 자, 보통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 혹은 짙은 붉은색으로 갑니다. 높아질수록 흰색, 더 밝은 색으로 갑니다. 그거 알아두시는데, 자, 500도씨와 1000도씨로 해서 적열 상태, 백열 상태로 구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담암적색에서부터 암적색 쭉 해서 휘백색, 황적색, 백적색, 휘백색,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일일이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못 외우십니다. 즉, 담암적색, 즉, 522도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522도씨라고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딱딱 끊어진 것들, 즉 휘백색 1500도 외워두십시오. 황적색 1100도씨, 암적색 700도씨. 요거 3개 정도만이라도 외워두시면 훨씬 좋습니다. 즉, 적색에서부터 백색으로 가는데 500에서 휘백색은 1500도씨예요. 그죠? 쭉 가면서 암적색은 어떻게 700도씨고 휘백색보다 낮은 백적색 같은 거는 1100도씨, 1300도씨다. 혹은 황적색은 1100도씨다. 이렇게 딱 몇 가지 3개만 탁탁탁 찍어서 외워두신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암적색, 황적색, 휘백색 이렇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화에는 자연발화, 그 다음에 준자연발화, 혼합발화 이렇게 크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연발화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산화열에 의해서 석탄이라든가 고무분말, 건석류 같은 경우 산화열에 의해서 발화가 되고 니트로셀룰로스나 셀룰로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로 분해열에 의해서 발화가 됩니다. 목탄이라든가 활성탄은 흡착되면서 흡열하면서 어떻게? 흡착열에 의해서 발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생물에 의해서 즉 퇴비라든가 먼지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발화가 되는 것. 중합열에 의해서 즉 시아나수소인 HCn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중합되면서 순식간에 열을 확 내니까 중합열에 의해서 발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연 발화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뭐냐? 수분. 수분이 많으면은 좋지 않냐 싶은데 퇴비 같은 게 축축해지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분해되면서 열이 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열 전도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열의 축적 및 퇴적 방법 앞서 말했던 그러한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용기의 크기와 형태, 발열량, 공기 유동이 어떻게 자연 발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 발화의 조건은 뭐냐? 주위의 온도가 당연히 높아야 될 것이고 열 전도율이 낮아야 될 것이고 발열량이 크고 표면이 넓다. 이것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잘 탈 수 있는 조건들이죠. 그죠? 자, 거기서 찾아보시면 훨씬 더 유추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연 발화가 되기 위해 즉 불이 나야 된다. 어떻게 되겠냐? 열 전도율이 낮아야 되고 표면적인 넓으면 더 좋고 발열량도 크면은 훨씬 더 좋겠네. 그죠? 그리고 주위의 온도가 높다? 주위의 온도가 높은 건 나도 스스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연 발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주위의 온도가 높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가면 되겠죠. 서늘하게. 그죠? 냉함수에 보관을 해라.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습도를 낮게. 그렇다고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전기가 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통풍을 잘 시키고 불활성 가스를 넣거나 공기와의 접촉을 좀 막아준다든지. 그 다음에 퇴적하거나 놔둘 때 열이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면은 자연 발화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준자연 발화는 시험에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나왔을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혼합 발화는 뭡니까? 423, 524, 61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1류부터 66까지 같이 놔둘 수 있는 건 뭡니까? 423, 524, 61 이렇게 해서 되죠. 그죠? 4류하고 2류, 3류 즉 423, 524, 61 해서 얘네들끼리는 같이 어떻게 다 동그라미 다 돼 있죠. 그죠? 4류, 2류, 3류 괜찮아요. 5류, 2류, 4류 괜찮아요. 6류, 1류 괜찮습니다. 같이 놔둬도 혼촉 발화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폭발. 폭발은 뭡니까? 가연성 기체라든가 액체, 고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얘네들이 열 발생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것이 바로 열 확산 속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열이 이렇게 전파가 돼줘야 되는데 이런 속도로
근데 어떻게 갑자기 열이 확 발생한 거예요. 이런 속도로 가야 되는 것보다 더 크게 빨리 확 가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폭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펑 소리 듣죠, 그죠? 충격파도 생겨집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은 폭괭. 그래서 파면 선단에 충격파가 발생을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폭괭이라는 것. 정의 자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폭괭에 대해서 써라 그럴 수도 있고, 혹은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폭괭에 대한 즉 전파 속도 초당 1000에서 3500m라는 것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폭괭 유도 거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최초의 연소가 어떻게 폭괭으로 발전할 때까지 그 거리가 바로 폭괭 유도 거리 DID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폭괭 유도 거리가 짧아진다. 즉 이렇게 가다가 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요까지의 거리가 점점점 짧아진다는 건 뭡니까? 더 위험해지는 거죠. 즉 폭괭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경우는 어떤 거냐?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 그 다음에 관속에 방해물이 있거나 광경이 가늘어진다. 즉 압력이 확 많이 어떻게 미치겠죠. 그쪽에 프레셔가 많이 작용합니다. 그죠? 즉 압력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폭괭 유도 거리는 짧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분진 폭발. 자, 여기서는 어떻게 밀입자 형태가 어떻게 공기 중에서 존재하면서 팡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진 폭발입니다. 차박한 에너지를 탁 튀겨주거나 작은 불꽃 하나만 딱 있어도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분진 폭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담배가루, 소음, 밀가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티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폭발 입경, 고체의 폭발 입경은 100마이크로, 액체의 폭발 입경은 20마이크로미터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재 예방과 수화 방법에 있어서 연소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먼저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제가 조금 사설이 조금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이지만 이미 7분 능선을 넘어서셨는, 그래서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제가 압축을 해서 속도감 있게 조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강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